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샘 올트먼 잡은 MS 세계 시총 1위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2023년 11월 JD 부장구소 29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국채 입찰 불안 해소, 주식 채권 오르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3%, S&P 500 지수가 0.74%, 다우존스 지수는 0.58%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샘 올트먼 잡은 MS 시총 1위 할까? 어제는 모든 뉴스가 샘 올트먼 오픈 AI 전 CEO가 빨아들였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해임되면서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와 손정희의 펀드에서 자금을 유치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그래픽 칩을 만들려고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MS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MS는 금요일 장에서 1% 넘게 떨어졌고,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MS는 닥쳤던 개시세가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 프리장에서 MS가 2% 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샘 올트먼이 MS로 간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오히려 MS는 오픈 AI에 간접 투자만 하고 있었는데 샘 올트먼의 해임으로 핵심 인재를 데려오게 되어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한 셈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란 오픈 AI는 MS의 자회사도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AI 반독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샘 올트먼이 다른 회사를 차린다면 오픈 AI사에 거액을 투자했던 MS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샘 올트먼 및 그와 함께 움직이는 오픈 AI사의 핵심 인재까지 같이 온다면 MS는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오픈 AI에서 샘 올트먼에게 다시 돌아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먼이 다시 돌아갈 것처럼 화답을 해서 다시 오픈 AI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직원 700명 중 6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즉 샘 올트먼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픈 AI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픈 AI가 준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샘 올트먼이 나가고 그를 따라 핵심 인재가 빠져나간다면 오픈 AI는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스톡 옵션은 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샘 올트먼 사태로 모두 찢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샘 올트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직원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심지어 샘 올트먼을 쫓아냈던 일리아 서치캐버 이사도 탄원서에 소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은 MS가 아닌 오픈 AI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최신 뉴스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2.97조 달러, 약 2.8조 달러로 둘 간의 시총 차이는 약 6.13% 차이가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아직은 5%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나 샘 올트먼을 비롯한 핵심 인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려온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재역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가의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MS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월요일에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역전된다면 우리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의 심리.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심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오히려 실패를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남의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계량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런 숄츠와 로버트 머튼은 LTCM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으며 미국 경제를 파탄시킬 뻔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판단은 대부분 이성이 아닌 감성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감정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언제 투자해야 했을까요? 지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쯤 하락했을 때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일 나스닥이 30% 했다면 전 재산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2000년 닷컴 버블처럼 고점 대비 80%가 빠질지 대공황처럼 90%가 빠질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인이 길을 걷다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다면 오던 길을 거꾸로 냅다 뛰어야 합니다. 위기에 우물쭈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우물쭈물 유전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원시시대에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험이 있으면 바로 대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원시 인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생존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존 본능은 심리라고 말하며 그런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왜 조금의 이득을 매번 얻는데 돈을 잃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은 승률 99%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99%의 승률일까요? 조금의 이득이라도 나면 바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잘게 99번 먹고 크게 한번 떨어지는 손실에서 자신이 얻은 이익을 모두 토해내고 갑절 이상의 손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고스톱을 칠 때 3점만 나면 스톱을 외치는 사람이죠. 그러다 상대방에게 쓰리고 피박, 멍박, 광박에 멍따맞아 수백 점을 얻어맞는 사람입니다. 이러니 돈을 자잘하게 벌다가 결국 공황과 같이 급하게 주식이 떨어지는 때에 크게 돈을 잃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자 대상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재매수하며 물타기하는 심리입니다.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남을 돈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전 재산을 이미 주식에 넣고 레버리지까지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있을까요? 이미 내 재산을 100주나 샀고 남은 현금은 기껏해야 한두 주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물타기를 한다고 평단가가 낮아질까요? 더 문제는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공포심이 가득해집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기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한번 떨어지면 몇 달씩 수십 %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심리입니다. 이번에 이어 물타기를 하고 또 해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주식에 이미 공포심은 가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자들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로 얘기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2022년 100불 가까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부터 경쟁자, 혁신, 트위터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내일 테슬라가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테슬라의 역사상 최고점인 약 400불에서 75% 하락한 100불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테슬라의 주주라면 극도의 공포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공포의 극에 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 시점이 결국 바닥이 아니었습니까? 네 번째는 돈을 잃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베팅하려는 심리입니다. 만약 이렇게 물타기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손해를 봤는데 다시 주식이 오른다면 어떨까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남의 돈까지 끌어모아 한 방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팔았던 주식을 사거나 시류에 편승해 급등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조사 없이 단지 오르기만 한다고 해서 들어가거나 급등주, 테마주 투자는 결국 패가망신합니다. 샀을 때 이유가 없으니 떨어질 때 다시 파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를 반복하면 결국 주식으로 패가망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될 대로 되라는 심리입니다. 바닥에 주식을 팔았다면 4번과 같이 모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주식판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산 종목이 반토막이 나거나 회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면 주식창을 덮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리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주식과 부동산뿐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부동산 투자를 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서민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갭 투자를 하다가 몇백 채 사서 아니면 몇십 채 사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전세 사기꾼이 될 뿐입니다. 남은 것은 주식뿐인데 주식을 포기한다면 평생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군가에게 종목 정보를 듣고 먼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그 외에도 주식으로 망하는 지름길이 김대리에게 종목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내 귀에 들어온 정보는 태양계, 아니 온 우주가 다 아는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갔을 때 끝물이고 이미 꼭대기이며 설거지 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를 듣고 내가 사면 주식은 급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리에게 왜 주식이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그 주식 갖고 있냐며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이 몰리면 따라 사는 군중 심리입니다. 의외로 주식에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도 주식으로 누가 떼돈을 벌었다더라 또는 뉴스에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다더라 등의 소식을 들으며 앞뒤 안 돌아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질투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주식 투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하자 새로운 주식 계좌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꺾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3년 11월까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량한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하려는 심리, 그리고 이벤트가 생겼을 때 급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은 심리,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심리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에 빠지는 것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자신의 논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면 할수록 나의 투자 판단이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경제학자 중 성공한 사람이 케인즈 빼고는 없을 뿐더러 천재들도 주식시장에서 탈탈 털려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케인즈도 주식시장에서 미인대라고 한 것처럼 내 눈이 아닌 남들 눈에 예뻐 보이는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러니 천재들도 이럴진데 나의 머리는 주식시장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떤 인간의 심리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몇십 년을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주식시장에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만의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복잡하며 노하우가 있고 이미 알려진 시스템 트레이딩은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등 주식 투자의 매뉴얼이 서민이 주식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장을 개미는 이길 수가 없으니 시장을 사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S&P 500과 같은 지수는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을 거둡니다. 여기에 만족을 못하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계 1등은 매년 25%의 복리로 오릅니다. 세계 1등 주식도 마찬가지로 시장입니다. 그러나 존버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 2012년처럼 45%까지 떨어질 때 공포심이 바닥에 팔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등 주식의 매뉴얼, 즉 리밸런싱, 말뚝박기, 숏배팅까지 하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면 세계 1등 주식을 이기는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로 대응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심리, 즉 공포와 탐욕을 잠재우며 우리를 부자로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샘 올트먼 잡은 MS 세계 시청 1위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